장이 크게 빠질 요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쪽이 조금 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도 초반에 이제 좀 바닥을 모색하면서 돌아서는 그림, 2차전지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에서 배당을, 주식 배당을 갑자기 세게 주겠다,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네, 오늘 모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증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2023년.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은 뭐 다들 경험하셨지만은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1360원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11월 되면서 모든 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가 갑자기 좋아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시장 자체가 아주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낙폭 과대 속에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실 좀 덜 오르고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의 이슈도 좀 있지만은 해마다 연말 되면은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또 노이즈가 좀 있고 있는 공매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전체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좀 덜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지금 뭐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어떤 분위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산타랠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봐도 우리는 산타랠리가 없었다. 물론 그게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일단 시장을 11월부터 계속 이제 제가 그 반등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의를 내렸던 건 뭐냐면 디레이팅 구간의 반등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디레이팅 구간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장의 프리미엄이 좀 감소하는 이제 그 밸류를 좀 떨어뜨리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속에서 우리나라가 유단히 많이 급락을 했었던 거는 뭐 그 키움발 반대 매매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공매도 한시 중지 나오고 나서 그날 하루 만에 또 급등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들어오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신고가가 나고 이런 개념보다는 좀 일정 구간 좀 반등을 주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그 어떤 호재, 악재, 여러 가지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시장을 가장 크게 충격에 빠뜨렸던 거는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 국채 수익률이 4.3대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안정이 됐고요.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일단 과매도가 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버가 들어오면서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 빌레크만이나 빌그로스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장기물 채권 발행 물량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수급 조절을 좀 한 측면도 좀 있었고 여기에 또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반영을 줬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급반등을 원화가 한 거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10월 달 수출 데이터가 YOY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5.1%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을 주도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 섹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수출 쪽에서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원화 쪽으로 이제 베팅이 들어오게 되고 그 베팅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림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뚜렷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악재가 뭘까 이걸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항상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대주주 요건, 이제 대주주 이제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발목이 좀 잡혀 있는 데다가 올해 또 2차전지 주식이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대주주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올해 남아 있는 그 가장 큰 이슈로는 이제 12월 FOMC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떠한 스탠스가 나오고 그것이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그 파월 의장 자체가 얘기했던 그 핵심 키워드는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CPI 지난번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같은 경우도 또 4.0으로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이제 4%대 밑으로 아마 이제 12월에 발표될 그 11월 그 CPI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가솔린 가격을 또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은 CPI 쪽의 노이즈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그 PPI 지수 역시도 또 잘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그 CPI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어떤 평균 그 CPI를 갖다가 이제 연율로 환산을 하거나 3개월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3% 언더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에 발표되는 거 역시도 굉장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PI 쪽의 노이즈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CPI가 낮게 나오고 PPI가 낮게 나오면은 이달 말에 발표될 PC 역시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 예상 헤드라인을 3.0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닉 티밀하우스가 이제 얼마 전에 트윗에 글을 올려가지고 정리한 게 있는데, 이제 예상치는 지금 뭐 미디안 값으로 해가지고는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은 3.4 나왔는데 3.0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는,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는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또 증시는 또 상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또 그만큼 뭔가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인하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좀, 증시는 좀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좀 앞질러 나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에서는 강한 톤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톤 다운을 한 건 맞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좀 경계하는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그 내년 이제 한 6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경제가 생각처럼 죽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쪽도 지금 여전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거는, 항상 금리 인하를 할 때 보면은 이 미국이 그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지고 항상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잠시만요.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90년대를 나오는데요. 90년대 이후로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항상 빠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페드가 여기서 지금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도에 이제 피벗을 하고 나서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내리는데 주가는 빠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격하게 내리면서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금리 내지는 중금리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70년대 거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그림보다는 70년대 그림처럼 이 금리가 피크아웃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폭보다는 오히려 반등하는 폭이 더 컸었던 그림이거든요. 꾸준히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패드가 여기서 피벗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살짝 밀리고 난 다음에 꾸준히 그냥 금리가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전처럼 바로 금리 인하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고 충격이 생긴다 이런 쪽보다는 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파월 의장이 약간은 그 아서번스 트라우마에 좀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말은 계속하지만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두드려보고 다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 전후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물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연준의 어떤 니즈처럼 금리는 그러니까 물가는 완만하게 잡히면서 증시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위 3고라고 얘기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것이 그 어느 정도 긴축 완화 이후에는 잡혀지면서 증시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고물가라는 게 결국은 물가 인상률이라는 건 YO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올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YOY로 폭이 줄어든다 해도 그게 뭐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그러려면은 소득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국내에서 그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딜레마는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 따라가면서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아까도 질문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도 되는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시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최근의 장을 보면요. 장이 크게 빠질 요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급하게 올랐던 게 오후 되면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가면은 거의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시되 추격 매수보다는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제 특히 내년에 어떤 실적이나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된 섹터들 위주로 해가지고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좀 바닥에서 좀 크게 안 움직일 때 저점에서 좀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섹터들로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2차전지도 일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 그리고 바이오 그쪽 섹터를 위주로 많이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하고 있습니다. 하긴 2차 전지도 고점 대비 지금 한 40% 이상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숏스퀴즈 터진 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고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이제 그거는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에코프로가 아마 숏스퀴즈 나기 직전이 한 110만 원, 120만 원 레인지였었을 테니까 거기서 한 50만 원 빠졌다고 그러면 한 40% 정도 빠진 거니까요. 그런 건 감안을 해서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다고 다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쪽이 조금 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쪽의 포인트는 올해보다는 내년 쪽, 그리고 올해는 좀 수익이 나면은 연말 가면서 현금을 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건 2차전지주 섹터주들이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평선들이 밀집하면서 한 번 정도는 단기 슈팅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나오시더라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황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투자할 때 그 컨퍼런스 콜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업체들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되게 이제 중요시 하면서 보게 되는데 지금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던 회사들 걸 이제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다음 포스코 퓨처, 에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본 결과로는 일단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도 초반에 이제 좀 바닥을 모색하면서 돌아서는 그림, 그러니까 실적의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내년으로 좀 바닥을 좀 뒤로 미루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그런 주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장기 투자를 원하셔서 가져가시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연말에 대주주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 2차전지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에서 배당을, 주식 배당을 갑자기 세게 주겠다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를 친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쇼스키즈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쇼커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이렇게 급등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보면은 11월 말에 아마 MSCI 편입되는 게 이제 종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주식을 좀 끌어줄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글쎄요, 펀더멘탈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이. 그 말씀하시니까 전 거기에 그 마음이 가는데요. 그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뭐 그 작년에도 에코프로가 그랬나요? 그 네네. 저 주식으로 현물 배당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한 식으로 좀 세게 줬을 때, 그랬을 때 그냥 그런 슈퍼가- 생각을 저도 해봤었어요. 뭐가 있을까 하고. 네. 그냥 어쨌건 지금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그 사나갈 자리다. 네네. 이렇게 좀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 이 공매도 금지 이 이슈 요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장은 해외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금지가 실제로 주가를 부양을 했느냐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공매도 금지 자체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주식 부양안의 하나로서 이제 내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였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하든 뭐라든 그냥 쭉 빠져버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시켜줬던 거는 곧바로 유동성 공급이었거든요. 연준에서 돈을 풀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났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첫날 공매도 금지가 일요일 날 발표 나고 나서 월요일 날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더 따라가지 못했던 거를 보면은 사실 고객 예탁금이 크게 안 늘었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덤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게요. 원래 이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가장 그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였는데 오히려 사기 시작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공매도 금지한다고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덩치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너무 비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10위권이기도 하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그 해칭 거래까지 다 완벽하게 가능한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 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증시에서는 지금 MSCI에서는 이머징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을 낼 여지가 있고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들어오지 그거를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절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공매도 금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최근에 좀 노이즈가 다시 있잖아요. 이제 발표한 내용 자체가 뭐 달라진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좀 표출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매도 얘기가 이제 핫 이슈가 됐던 주 섹터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 쪽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시장에서 사실 힘을 써야지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이제 주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일단 주식을 할 만하긴 하지만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구간. 연말 전까지는 수익이 나면은 저는 수익을 좀 많이 실현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 1분기 되면서
그 연착륙이 됐던 아니면 경기 후퇴가 됐던 이제 그런 어떤 징후들이 사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지표상으로 조금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모아갈 시점은 내년 1분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